기하 페이지 33, 2차 곡선, 쌍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쌍곡선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F, F'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또는 자치를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두 점을 쌍곡선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초점이 두 개죠. 두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쌍곡선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요 부분. 요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초점을 이은 두 꼭지점을 이은 요 선분을 보고 우리가 주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초점을 이은 선분의 중심을 중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중점이겠죠. 두 초점의 중심, 중점을 중심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얘는 타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만 다르냐면요.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X축에 초점이 있다면 플러스 1을 쓰시면 되고요. Y축에 초점이 있다면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라는 거, 그게 타원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쌍곡선, 두 개의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초점의 좌표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주축의 길이는 두 꼭지점의 거리의 차이를 보고 주축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A고 이 B고, 그죠? 꼭지점은 두 개밖에 없어요. A, 0, A, 0이거나 0, B, 0, 마이너스 B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하지 않은 중심이라면 항상 0, 0이겠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밑에 쌍곡선의 방정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증명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쌍곡선이 지금 보이시나요?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고 했고요. 일단 여기 두 꼭지점 보이시나요? A, 마이너스 A하고 A 이렇게 두 꼭지점 보이시죠? 그리고 꼭지점의 중점을 중심이다라고 해서 여기 중심점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B점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선 쓰진 않는 거죠. 그죠? Y축에 초점이 있었을 때 우리가 B를 사용할 거고 주축을 2B다 이렇게 사용할 거지만 그래서 A랑 B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얘를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얘를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요 변의 길이는 A. 그죠?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는 B. 요 변의 길이는 B. 그죠? 여기가 B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B. 그러면 자연스럽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요렇게 돼서 이 길이가 내려와서 초점 C가 되는 겁니다.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나요? 한 변의 길이가 A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 보이시나요? 그래서 C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하면 C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한 점, 임의의 점 P로부터의 거리의 차 P로부터 여기 P가 이렇게 있겠죠? P 이렇게 있겠죠? 거리의 차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 2A로 일정하다. 그럼 PF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루트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PF'도 이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그게 루트를 여기 절대값을 벗기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일단 플러스 2A다라는 전제하에 한쪽 루트를 이렇게 이항을 해서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타원에서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요. 제곱을 두 번 할 거예요. 루트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이항에서 없앨 수 있는 거 없앱시다. X제곱, C제곱, Y제곱, X제곱, C제곱, Y제곱 이렇게 삭제를 하고 다시 루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바꾸고 일단 또 4도 이렇게 약분을 할게요. 그리고 양변을 다시 제곱합니다. 그러면 앞의 제곱 플러스 2앞 D 플러스 뒤의 제곱 그리고 A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속의 것도 밖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다시 같은 것끼리 이항 정리하면 없어질 거고 여기서 x제곱은 제곱끼리 묶고 y제곱 그리고 상수항을 정리하는데 분명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타원 정리했을 때 나왔던 식처럼 요런 식이 생깁니다. 그죠? 요런 식이 생겨요.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눕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요런 식이 나오겠죠. 정리하면 그죠? 요런 식이 나오고 또 하나 플러스 2a로 정리했는데 마이너스 2a로 정리하면 또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주축이 2a라면 이런 식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서 플러스 1인 식이 나오고 주축이 2b라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때는 주축이 b라면 b의 길이가 더 길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쌍곡선에는 한 가지 더 짚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점근선이 있어요.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a값 b값을 알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그려놓은 요 식에서 봅시다. 점근선 점점점 이 검정색으로 점점점 되어 있는 게 점근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점근선 여기를 지나죠? 다른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죠? 0,0하고 어디 지납니까? a, b하고 지나겠죠. 여기는 어디를 지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 b도 지나죠. 0,0하고 마이너스 a, b.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얘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기울기가 되고 얘는요. 기울기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 점점 근접하지만 달라붙지는 않는 선분이겠죠. 점근선이 생깁니다. y는 a분의 bx라는 거 하나 생기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점근선 두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도 한번 알아봤고요. 쌍곡선은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초점의 좌표는 그냥 분모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분모의 합이 뭐예요? a의 제곱, b의 제곱. 분모의 합에다 루트를 씌우면 두 개의 초점 플러스 마이너스 초점이 생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점 2,0 마이너스 2,0 그러면 주축이 x축에 있는 그런 쌍곡선이겠네요. 거리의 차가 2래요. 이게 뭐예요? 2a가 2다 알려준 거죠. 그럼 a가 1이라고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초점의 값을 아니까 c가 2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에 의해서 b의 제곱은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 쓸 수 있겠죠. a의 제곱 얼마예요? 1의 제곱이니까 1. 그러면 분모로 얘는 표현하지 않을게요. 얘는 그냥 쓸게요. 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는 b의 제곱이 3이죠. 3분의 y의 제곱은 1 플러스 아니죠. 얘가 타원이라면 플러스지만 얘는 쌍곡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0,3 포커스가 0,3이에요. c가 3인 건 알아요. 그러면 y값에 y축이 주축일 거기 때문에 거리의 차가 4다. 그럼 이 b가 4다. b가 2다. c가 3이다. 이런 거 알았네요. 그럼 a값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가 4, 9니까 a의 제곱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b의 제곱이 4죠. 4분의 y제곱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루트 7 그리고 PA, PB P라는 임의의 점에서 두 초점 간의 거리의 차가 4다. 그럼 2A가 4다 알려준 거죠. 그리고 A랑 B가 두 초점이에요. 그럼 A가 2다. C가 루트 7이다 알려준 거죠.
그러면 b의 값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b의 제곱값이 3이겠죠. 왜 a제곱이 4고 c의 제곱이 7이니까 b의 제곱값은 3이겠습니다. b 뭐 알 필요 없고요. b의 제곱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제곱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3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과 주축의 길이, 중심, 꼭지점, 초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네요. 자, 그래프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A, B를 알면 점근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번식은요. A의 제곱이 16이니까 A는 4, B의 제곱이 3이니까 9니까 B는 3. 그러면 3대 4대 5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C 값이 5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점근선은 A분의 B죠. 4분의 3 X 이거 하나,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요거 이렇게 두 개 나오겠습니다. 한꺼번에 쓰셔도 괜찮아요? 한꺼번에 쓸까요? 얘를 한꺼번에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꺼번에 써주고 일단 플러스 1인 거 보니까 우변이 플러스 1인 거 보니까 주축이 2a가 되겠죠. 주축의 길이는 얼마다? 8이다. 중심은 얘는 평행이동하지 않았을 때 중심은 항상 0,0이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A에만 꼭지점이 있습니다. 4,0 마이너스 4,0 초점은 얼마입니까? C의 값이죠. 그죠? 초점은 그래서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잘 그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X축, Y축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4 여기가 4 그 다음에 B는 3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점근선 요거 점근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점근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점근선 하나 또 다른 점근선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자 아니 점근선이 이렇게 삐뚤어지다니 잠깐만요. 다시 그릴게요. 자 점근선 여기 하나 네, 그림은 좀 잘못 그려서 그렇죠. 여기가 여기를 다시 표현해 볼게요. 다시 그릴게요. 지금 이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아이패드로 그리다 보니까 얘가 좀 삐뚤어져서 그런데 X축, 이렇게 Y축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3짜리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 점근선이 있겠죠. 이렇게 점근선 하나 있고 또 다른 점근선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점근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5 그러면 이렇게 여기로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 그려야 되는데 자리가 좁아서 잠시만요. 다시 지금 몇 번을 그리는 거예요? 밑에 자리가 여기 해놨네요. 자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 해놓은 거 모르고 지금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점근선 이렇게 하나 또 점근선 하나 점근선 하나 그 다음에 꼭지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또 여기도 꼭지점 이렇게 지나는 여기도 점근선 가지는 얘 하나 자꾸 안 지나게 그려지네요. 자 그 다음에 초점은 어디다 그리시면 됩니까? 두 초점은 여기 이 안에 있겠죠. 이렇게 초점 5 초점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점근선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요. 16분의 니까 A는 4 9분의 니까 B는 3 당연히 C는 5 이렇게 되겠죠. 점근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4분의 3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x인 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주축이 2a가 됩니까? 주축은 2b가 되겠죠. 주축은 2b가 됩니다. 2a 아니고요.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6
이렇게 될 거고 중심은 평행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0,0 꼭지점의 좌표는 B값 보면 되겠죠. 0,3 0,-3 자, 초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C값이 있는데요. Y축에 있을 거니까 0,5 0,-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도 만들어 놨네요. 그럼 점근선 얘도 점근선 여기 점근선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점근선 둘 자, 그리고 이번에는 꼭지점이 여기 3, 여기잖아요. 여기 꼭지점이죠.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도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초점은 여기 5 -5 이렇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49번 봅시다. 초점이 6,0 -6,0 그럼 C값이 6이라는 거 알려줬고 주축의 길이가 10 그러면 2A가 10 그죠? X좌표에 초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A값은 5가 될 테니까 B의 값 구할 수 있겠네. 25 플러스 B의 제곱은 36 그럼 11이겠네요. B의 제곱은 11인 거 알았습니다. 그럼 구할 수가 있겠죠? A제곱 25분의 X제곱 마이너스 11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봅시다. 초점이 이렇게 있고 점근선이 이렇대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가 점근선인데 그게 2분의 1이래요. 그래서 A가 2고 B가 1인 건 아니에요. 응? 얘는 그건 아니고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약분해서 2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곱할게요. A는 2B. 그러면 A는 2B를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2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 C의 제곱 얼마입니까? C의 제곱 25죠. C가 0,5, 0,-5 있었으니까 C가 5였으니까 이게 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5B의 제곱이 25 나오니까 B의 제곱이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의 제곱이 5예요. 그죠? 그럼 A의 제곱은 뭘까요? 제곱을 해봐요. B의 제곱이 5면 A의 제곱은요. 이렇게 A의 제곱은 4B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의 제곱은 얼마예요? A의 제곱은 2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쓸 수 있습니다. 20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5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5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쌍곡선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 두 초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AB의 길이가 8이래요. 삼각형 A, F'B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A의 제곱이 16이고 B의 제곱이 9고 C의 제곱은 2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위에 차 이렇게 A, F', B, F'의 차하고 아니 A, F', A, F의 차 이 그림에서 보면요. 여기랑 여기의 차랑 여기랑 여기의 차는 일정할 거예요. 뭘로 일정해요? 요 길이로 일정하겠죠. 그죠? 그 길이가 뭔데요? 주축 얼마예요? A가 4니까 8이겠죠. A가 4니까 주축의 길이가 8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8, 얘도 8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한번 더 해볼까요? 얘 빼기 얘랑 B에서 요 거리의 차. 전 B에서 초점 간의 거리의 차. 그럼 얘도 8이고 얘 차도 8이고 얘 차도 8이니까 두 개는 16이겠죠. 그래서 조금 변형을 할게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요렇게 플러스로 요 가운데를 하고 프라임은 프라임끼리 이렇게 더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AF랑 BF 요 길이가 8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네 둘이 8인 거는 알기 때문에 AF랑 BF로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요로 따로 뺀 겁니다. 이렇게 요 길이가 8이라는 건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AB의 길이가 8이라고.
그러면 이거 AF'하고 BF'의 합이 몇인지 몰라요. 얘를 한 별이라고 칩시다. 그럼 별에서 8을 뺐더니 그게 16이래요. 이거 16이었으니까 이거 16이 된 거잖아요. 그럼 별이 얼마겠어요? 별값이 2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별이 24구나. 그러면 AF'하고 BF'이 24인 거 알아요. 그럼 삼각형의 둘레 길이 구할 수가 있겠죠. 24에다가 문제에서 알려준 AB의 길이 8을 더하면 전체적으로 삼각형 AF'B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32입니다.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변형을 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임의의 점에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와 같다. 이걸 가지고 변형해서 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반드시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쌍곡선의 평행이동 한번 봅시다. 자, 쌍곡선도 어차피 도형이에요. 포물선, 타원, 원 이런 것들이 다 평행이동 했었죠. 2차 함수, 1차 함수 다 평행이동 했었죠. 이런 것처럼 쌍곡선도 평행이동이 가능합니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이런 식이 생기겠죠. 자, 개념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타원이나 포물선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중심, 원래의 초점, 원래의 점근선, 원래의 방정식을 안다면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x값, y값만큼 그만큼 이동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 1,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네요. 중심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중심을 기준으로 다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x-1, y-2를 쓰시면 됩니다. 중심의 좌표 0,0이었을 텐데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자, 얘는 a가 3이고 b가 2라는 거 우리가 알고 c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니까 얘는 c가 루트 13이라는 건 알고 시작을 합니다. 자, 초점의 좌표 루트 13,0 마이너스 루트 13,0이기 때문에 얘도 각각 1씩 움직입니다. 루트 13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13 플러스 1 하고요. 0에다가 2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자, 꼭지점의 좌표가 3,0 마이너스 3,0이었는데 1하고 2만큼 이동합니다. 4,2 마이너스 2,2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도 x 마이너스 이만큼 y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쌍곡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볼게요. 얘는요, A와 B가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A와 B가 같으면 뭐가 돼버린다고 했어요? 원이 돼버린다고 했으니까 A와 B는 안 같을 건데 A와 B랑 같지가 않다는 얘기는 얘가 특별히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둘이 곱해서 반드시 음수가 나와야 돼요. 가운데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A와 B가 같다는 전제는 깔지 않아도 돼요. 얘가 다르다는 전제 깔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다르다는 전제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A와 B로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쌍곡선의 방정식 가운데 마이너스가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면 이렇게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5번 한번 볼게요. 초점이 0,0, 10,0 뭔가가 이상하죠. y좌표는 그대로 0인 거 보니까 x좌표에 초점이 있었고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했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중심. 두 초점의 중심 사이에 그 쌍곡선의 중심이 있을 거니까 x좌표 0,10 그죠? 0하고 x좌표 사이의 거리 0 더하기 10 나누기 2 해서 5. 5,0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원래 0,0이었는데 x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축의 길이가 2a 그리고 주축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a는 3일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초점 있잖아요. 중심으로부터 초점이 하나가 여기가 중심이 5,0인데 초점 하나가 10,0 이쪽이 0,0인 거 보니까 중심에서 초점 여기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중심에서 초점 사이의 거리가 5죠. 그러니까 C가 5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중심에서 초점 사이의 거리가 5니까 C의 거리 5.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B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B는 4라는 걸 알 수 있네요. 3대 4대 5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X축 방향으로만 5만큼 평행 이동했다면서요. X-5 Y제곱은 그냥 쓰면 되고요. A제곱이 얼마예요? 여기다 바로 지우고 쓸게요. A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B의 제곱이 얼마예요? A의 제곱은 9 그리고 B의 제곱은 4였으니까 16. B는 4였으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0,0, 6,0이래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반 나누면 3,0이죠. X축으로만 3만큼 평행 이동했네요. 그러면 얘도 또 볼 수 있겠다. 중심의 좌표가 3,0인데 두 초점이 이쪽이 6,0, 이쪽이 0,0인 거 보니까 초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3. 아, C가 3이구나. 요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초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3. 그죠? 그래서 C가 3인 거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의 차가 4다. 그럼 주축의 길이가 4다. 즉 2A가 4다. 라는 얘기니까 A가 2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는 얼마입니까? 4 더하기 B의 제곱이 9니까 B의 제곱이 5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분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5니까 5분의 Y 제곱은 1이다. 요렇게 식 쓸 수 있겠습니다. 자, 57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X제곱 앞에 개수가 4고 Y제곱 앞에 개수가 음수네요. 마이너스 9네요. 아, 얘는 쌍곡선이겠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자, 정근선의 방정식 주축의 길이 및 초점, 꼭지점, 중심의 좌표 모두 구하시오. 구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썼다 뺐다. 얘는 반드시 4랑 곱해서 밖으로 나갈 거고 마이너스 9로 묶을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썼다 뺐다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9와 곱해서 밖으로 나갈 거고 마이너스 68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밖으로 나가고 플러스 36 밖으로 나가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36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9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a 값은 3, b 값은 2 그리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니까 c 값은 루트 13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평행 이동 전에는 얘는 이랬을 거예요. a 값이 3, b 값이 2니까 점근선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x 이랬을 거고 주축의 길이 당연히 얘는 a 값이 더 크죠. 그러면 x축에 주축이 있었을 거니까 2a 6만큼이 주축의 길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초점의 좌표는 x축에 있을 테니까 루트 13,0 마이너스 루트 13,0 이렇게 됐을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x축에 a값만 있을 거니까 3,0 마 3,0 이렇게 있을 거고 평행이동 안 했을 때 중심은 0,0 이렇게 됩니다. 자, 평행 이동을 하고 나면 점근선은 이렇게 되겠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y 좌표 요렇게 되겠죠. 평행 이동했을 때 점근선의 좌표는 요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는 변함없죠.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주축의 길이나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초점도 x축으로 1만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루트 13 플러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3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됩니까? x축으로 1만큼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만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 전의 그래프에서 점근선, 주축, 초점, 꼭지점, 중심을 구하시고 평행 이동 된다는 가정하에 그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프의 모든 점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2차 곡선의 방정식들을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2차식으로 나타내는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내지는 것을 모두 2차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A랑 B가 0이 아니면서 A랑 B가 값이 같다. 그리고 뭐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얘는 뭐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0인데 나 A나 B, 즉 X제곱이나 Y제곱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2차식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올 거예요? 포물선이 나올 거고. 그죠? A값, B값이 모두 다 부호가 같아요. 그리고 A, B가 같지 않아요. 같으면 뭐가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타원일 거고. A, B 값이 다르면서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음수다. 곱했을 때 음수다. 그러면 쌍곡선이 나올 겁니다. 자, 초점은요. 항상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요. 자, 초점이 있으면 얘는 포물선이 감싸 안죠. 얘를 싹 감싸 안죠. 자, 얘는 두 개의 초점이 있으면 얘도 감싸 안아주죠. 자, 얘는 각각의 초점을 감싸 안아주고 있죠. 쌍곡선. 그죠? 근데 포물선이 두 개 있으면 쌍곡선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는 약간 이렇게 이 점근선에서 얘는 접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쌍곡선은요. 그죠? 이렇게 점근선이라는 게 생기고요. 점점점 점근선. 얘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은 그래프다. 뭐 포물선이 두 개 있으면 쌍곡선이 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말하여라. 실제로 얘를 어떻게 해서 어떤 뭐 쌍곡선인지 어떤 원인지 어떤 타원인지 어떤 방정식인지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도형이 될지만 예측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x제곱 y제곱이 있고 그 제곱의 개수가 똑같겠죠.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1이 될 겁니다. 1. 자, 2번은 뭐가 될까요? y제곱만 있네요. 얘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정리하면 포물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다르면서 그죠? x제곱 y제곱이 다 다르고 x, y 항이 없네요. 얘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타원이 되겠죠. 정리하면 얘는 타원이 될 겁니다. 타원. 자, 그럼 4번은 뭐가 될까요? 4번은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네요. 얘는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1 부호가 다르네요. 얘는 정리하면 쌍곡선이 되겠죠.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면 원,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기하에서 배우는 세 가지 유형의 2차 곡선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43페이지 64번까지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